안녕하세요. 홈랜드 제주부동산TV입니다. 며칠 전에 지인분께서 본인 토지의 뒤쪽 명의 땅 주인께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요구하셔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먼저 주의토지 통행권 법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.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통로는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. 이번 영상은 주의토지 통행권을 내주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제 지인은 먼저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. 지적도를 보니 다른 통로가 보이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할 것 같다고 답해 드렸습니다. 이렇듯 이런 일을 당하실 때에는 먼저 다른 통로가 없는지, 요구하는 사람이 통로가 있는데 불편해서 본 토지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지인은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되면 도보로 다닐 수 있을 정도만 인정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. 주의토지 통행권을 요구하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사에 필요한 트럭, 경운기 등이 다녀야 토지 용도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대법원 판례로 3m까지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. 이 판례를 기준으로 지인 토지 주위를 보니 전부 농사를 짓고 있고 농작물 양도 많아 보였습니다. 저는 경운기 등 농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다녀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큰 트럭 등은 다닐 수 없을 거라고 답하여 드렸습니다. 저는 지인께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차분히 저와 소통하면서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. 주의토지 통행권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만 통행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저는 지인에게 지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, 다닐 수 있는 통로도 토지 소유자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곳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. 토지를 소유하신 분께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요구받고 그것이 성립되면 당연히 상린관계에 의해서 협조를 해드려야 합니다. 하지만 그와 함께 통행 도로폭, 도로위치 지정, 지료 청구, 다른 통행로가 있는지 여부 등 기본사항을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본인의 토지를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